네, 그럼 오늘 장에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이슈가 있었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원전을 시사하면서 다시 원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쪽 섹터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제 송영길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북한에도 스마트 원전으로 좀 에너지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어떤 어조로 얘기를 했고요. 일단 그런 어떤 부분에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그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의 이후에 크게 시세를 냈다가 좀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좀 크게 눌렸죠. 눌리고 나서 지금 대반등 자리에서 이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어떤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주가 급등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 전부터 이제 친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은 이제 수소나 어떤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원자력을 좀 병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게 아니죠. 계속 있었던 얘기죠. 다만 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내려오다가 대반등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하려고 빌미만 있으면 반등을 할 만한 자리였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면 보통 11선 근처나 이렇게 뚫리고 나서 자리 준비를 했죠. 이게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었다가 며칠 동안 지금 아래 꼬리 달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 보시면은 준비한 게 보여요.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명분이 딱 생기니까 그냥 위로 다시 한번 반등을 준 거죠.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죠.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원자력 관련주 가지고 이거 다시 가는 거냐 이런 게 질문이 많이 있으셨는데 네. 결론은 아니다. 그냥 대반등이다. 대반등인데 상승은 좀 하루 이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이 전고점, 악고점을 넘어가긴 좀 힘들겠죠. 하지만 종목별로 좀 다르죠. 예, 그 전에 이제 올라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수익률 게임 하는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전산업이고요. 한전산업은 사실 원자력이 움직일 때 그 전에 먼저 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전에 다른 종목들 막 움직일 때도 안 움직이고 눌려 있다가 뭔가 있는데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트를 보면 이거 뭔가 만들어 놓고 있구나.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다만 지금 한전산업이 한국자유총연맹이 대주주로 있죠. 근데 예전에 이거를 민간화를 한번 하면서 한국자유총연맹에다가 이제 지분을 팔았는데 그걸 다시 갖고 온다는 얘기가 이제 시장에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전자회사로 다시 편입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원자력 어떤 이슈가 터지고 그래서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반등 자리에 있다가 어떤 그런 기대감이 같이 상존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고점 넘어가면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상승력이 좀 더 있겠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상승력이 좀 있어 보이고 다만 이제 이거는 게임이죠. 예, 게임. 투자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살 종목은 아니고 좀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정기전도 약간 후반에 좀 주목을 받은 주식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고점 넘기는 어떤 대반등 자리에서 상승이 크게 나왔죠. 크게 나오면서 대반등 자리에서 앞고점을 넘어가면서 물량 소화를 좀 하면서 물량을 막긴 했는데 기관들이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 서정기전 투신 쪽에서 들어왔네요. 투신 쪽에서 좀 들어왔는데 투신은 그래도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이 금융투자나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좀 단타를 치기도 하죠. 근데 투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의 요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투신 자산운용사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서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건 아니라서 일단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것 또한 한전산업처럼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성파워텍도 좀 흐름이 괜찮았죠. 보성파워텍은 사실 이게 스마트 원전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고 약간 철골 구조 이런 걸 만드는 회사라서 일단은 보성파워텍도 좀 흐름이 조금 세서 향후 흐름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투신이 잡았네요. 예, 투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일단 조금 앞으로도 상승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의 신뢰도를 보면 이미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보성파워텍도 이제 약간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스마트 원전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우진의 흐름도 조금 괜찮았고요. 이것도 이제 보성파워텍과 흐름 비슷하죠. 그리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좀 윗꼬리를 맞고 이것도 이제 스마트 원전의 부분에 좀 약간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원전 관련주들도 사실 결국에 나중에는 그 스마트 원전이나 이런 에너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 또 나중에 언제든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긴 해요. 다만 이제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이런 것들은 좀 쉬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 거래량도 이렇게 줄고 있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정고점을 넘어가고 뭐 한다고 바로 이제 그걸 보기보다는 좀 약간 시장의 경계감을 갖고 볼 필요가 있죠. 한정 KPS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기술 뭐 그리고 BHI 이런 것들은 아까 그 다른 어떤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한전산업, 서정기전, 보성파워텍, 우진 일진파워, 우리기술 그리고 BHI 이런 거는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비슷하게 차트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한전산업이나 서정기전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반등을 주다가 앞고점을 못 넘어가고 다시 밀렸다가 이제 좀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대여 전문가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제 네. 그동안 요즘에 이슈를 끌었던 두술라라고 하죠. 네.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시세가 더 안 나올까요? 두산중공업 지난번에 네.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10조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비싸져 있는 거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두산중공업이 한 15만 원까지 간 적도 있었잖아요. 네, 15만 원, 20만 원 권역에 있을 때 시가총액이 19조 정도거든요. 19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옛날로 치면 이게 두산중공업이 중간에 유상증자라든지 막 감자도 하고 하면서 가격의 변동이 있어서 24,000원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옛날로 치면 지금 한 8만 원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미. 한 8만 원 정도까지 온 거죠. 한 15만 원. 그때는 근데 이제 완전 원자력이 거의 최고치에 있었죠. 막 그 두바이 원전 수주하고 그때 당시에 기대감이 엄청 있었죠. 그때 한정 KPS, 한정 기술 이런 것도 뭐 거의 뭐 엄청 고점에 있었죠. 그게 언제였냐면 한정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예전에 이제 원자력 부분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을 때 지금 한정 기술 같은 경우도 14만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한정 KPS도 막 2만 원, 3만 원에서 왔다 갔다 했던 주식이었는데 이게 뭐 한 13만 5천 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그 13만 5천 원에 있던 게 지금 4만 2천 원인데 그러면은 사실 싼 걸로 보면은 한정 KPS가 더 싸죠. 어떤 원자력만 가지고 예상을 한다면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기대감에 많이 왔거든요. 기대감에 많이 왔고 그럼 그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보여지느냐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기대감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일단은 조금 쉬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시장에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이 앞전에 그런 두술라 얘기 나왔을 때처럼 그냥 쭉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자리를 잡으면서 이 앞에도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이 앞에도 보시면 두산그룹이 거의 망할 뻔하다가 이제 뉴딜, 뭐 그린 뉴딜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서 앞전에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동안 좀 쉬었죠. 이렇게 한동안 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약간 쉬는 듯한 모습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뭐 요런 정도의 흐름들 아니면 요런 정도의 흐름들이라도 좀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바로 따라가면 오히려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주가가 만들어지는 모양. 이제 겨우 내려오다가 한 번 반등이 나온 건데 이게 조금 나왔다가 다시 눌린다 하더라도 이 앞전의 흐름처럼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줄 필요가 있거든요. 시간을 이렇게 좀 줄 필요가 있어서 좀 약간 지켜보면서 지금 미리 들어가면 좀 고생할 수 있으니까 좀 약간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중공업까지 대응 전략까지도 또 세워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상승했던 원자력 관련주들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대반등 자리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승세보다는 오늘 잠깐 반등을 보인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종목별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전까지 잘 캐치하시길 바랄게요.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진입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니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이제 금리 인상 수혜와 중간 배당 기대감으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4대 금융지주가 중간 배당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에 금리 인상 수혜를 입을 은행주 또 보험주들까지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오늘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이제 그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이 조금 이제 좋았고요. 이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크게 오르는 섹터들은 사실 그렇게 없었는데 일단 은행이랑 보험 쪽의 어떤 부분의 이슈가 사실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에 조금 오늘 이제 FOMC 회의를 하고 나서 그래서 발표할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미리 은행주랑 보험주 쪽으로 좀 약간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일단 추세를 보면 다 지금 쉬고 있는 어떤 그런 추세 속에 있는데 그런 추세 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좀 전고점을 넘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좀 괜찮은 이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우리금융지주가 그 전에 또 뭐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좀 약간 그 시장이 부각을 받기는 했었거든요. 우리 종금하고 그래서 어떤 지금 은행주가 이제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를 조금 잘 타고 간다면 일단 고점을 넘기는 모습이라서 추세는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은행주 쪽에는 이제 좀 탑픽으로 우리금융지주가 좀 괜찮아 보이고 대신에 이제 다른 이제 그 하나금융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아직까지 이제 그냥 조금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나금융지주가 사실 레벨이 우리금융지주보다 좀 더 높아요. 보면 이제 코로나 때 지역이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 지점을 이제 그 하나금융지주는 좀 넘어갔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넘어갔죠. 못 넘어갔으니까 약간 레벨을 이제 좀 같이 맞춰가는 어떤 그런 차원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할 때 그렇다고 이 금융주, 은행주들이 뭐 추세적으로 지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일단 레벨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그냥 은행주 쪽에 관심이 있다면 아직 덜 올라온 우리금융지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금융지주는 뭐 아직까지 그냥 횡보권에서 그냥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온 정도의 수준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보험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뽑으시나요? 네, 보험주 중에는 일단 한화생명이 계속적으로 좀 괜찮은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하나생명 같은 경우가 좀 앞전에도 고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고가를 내놓고 조정이 나온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가 오늘 조금 약간 우리금융주주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좀 약간 주목을 받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그 보험주 중에는 하나생명이 좀 눈에 띄었고요. 하나생명이 좀 눈에 띄었고 하나그룹 자체가 조금 요즘에 흐름이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하나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조금 흐름이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는 좀 약간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일단 하나생명 그리고 동양생명이 굉장히 좀 주가가 안정돼 있죠. 지금 옆으로 지금 흐면서 크게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지금 예전에 하나생명이 슈팅이 걸렸던 자리에서 동양생명이 같이 슈팅을 걸렸는데 일단은 뭐 크게 그렇게 조정을 아래로 주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약간 자리를 만들어가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생명, 동양생명 을 약간 주축으로 볼 필요가 있고 반면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좀 오늘은 괜찮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아까 그 하나금융지주처럼 갇혀 있죠. 박스권에 그냥 갇혀 있고 옆으로 지금 기고 있고 어떤 부분에 흐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다시피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보험사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뭐 별다른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은행주와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 개별적인 종목들 그냥 우리금융지주가 좀 부각을 좀 받으면서 좀 그 레벨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하나생명이나 뭐 동양생명 정도가 좀 약간 그런 금리 인상 수혜로 인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들썩이고 있다. 만약에 은행주나 보험주에 관심이 있다면 뭐 금리 인상 수혜주나 이런 부분에 좀 끌린다면 이제 그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수혜 기대로 은행주와 보험주의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유망한 종목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행주들 중에서는 지금 또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던 우리 금융주들을 보자라고 하셨고요. 보험주들 안에서는 하나생명과 동양생명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들 어떤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네. 일단 다음번에 이제 그 해운주를 한번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앵커님. 오늘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해운주. 네, 옷 색깔을 보니까. 그래서 네, 저를 보셨군요. 네, 해운주 해운주를 생각하시니까 하려고 제가 하는데, 생각나셨군요. 네, 바다 옷 색깔- 같아서요. 네네. 색깔을 보니까 해운주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일단 BDI 지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BDI 지수 앞으로 계속 상승세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까지 오늘 나왔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철강을 생산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 우려로 이제 BDI 지수가 같이 좀 조정을 받는 어떤 부분이 나왔는데 단기간에 많이 빠졌거든요. 한 25% 정도 하락했어요, 운임 지수가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조금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 보이면서 BDI 지수가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서 일단은 해운주들의 흐름이 조금 이제 괜찮은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 페노션이 완전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전문가님. 네, 페노션이 이제 네. 조금 HMM에 비해서 좀 부담스럽지가 않은 자리죠. 그리고 그 HMM 같은 경우는 상하이 이제 컨테이너 지수로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BDI 지수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주식은 이제 페노션이라든지 벌크선 관련된 업체들이죠. 뭐 조그만 상선 업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일단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업체인데 BDI 지수가 계속 오를 때 페노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HMM에 돈이 다 몰리다 보니까 페노션 쪽으로는 사실 이렇게 돈이 많이 흘러들어가지 않으면서 이게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페노션이 BDI 지수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올랐었는데 오늘은 이제 HMM보다 좀 더 많이 좀 올라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일단 이 페노션이 오르고 나서 조금 이제 대한해운은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좀 약간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일단 유상증자 뭐 어떤 그런 부분의 이슈 때문에 지난번에 급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자리를 지금 다시 잡아가고 있는데 HMM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뭐 해운주 하면 HMM이 요즘에 부각을 많이 받으니까 HMM 좀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여기서 더 오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사갖고 뭐 이제 더 이상 수익을 낸다라고 접근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HMM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는 좀 아니다. 이건 더 오른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니다. 여기서 뭐 붙어갖고 더 크게 뭐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옆으로 좀 나중엔 간다 하더라도 좀 옆으로 한참 동안 길 것 같은 모습이고요. 이 자리에서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투자를 해갖고 여기서 수익을 내기에는 이미 너무 반영이 많이 됐고요. 오버행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어느 회사가 인수를 한다라는 어떤 인수 이슈 때문에 조금 급등락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흘러내린 상태에서 다시 반응이 나오고 다시 죽는 뭐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섣불리 그 인수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미리 들어가지는 않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조금 약간 현대 글로비스도 이제 어떤 그런 해운 사업을 하죠. 물론 자동차 위주로 하지만 이 글로비스가 장기간에 이 횡보세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오늘 조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관 외국인 양쪽 수급이 그냥 쌍끌이로 다 들어오면서 지금 그 급등을 했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양쪽에서 지금 투신, 뭐 연기금, 뭐 오늘 뭔 일 있었나요? 현대 글로비스? 근데 이게 지금 뭐 컨테이너 시황 호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상승했다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니겠죠. 이거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지배구조 그리고 그 이 자회사 그 현대 엔지니어링인가 그게 이제 상장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글로비스는 가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당장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계속 횡보했던 거죠. 횡보했는데 이제 급해진 거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거의 가시권이 안에 오고 있어요. 어쨌든 12월 달까지 어쨌든 그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죠. 지금 벌써 6월이에요. 일단 반이 지나갔죠. 반이 지나갔고 나머지 이제 이 6개월 동안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현대 엔지니어링 그 전에 상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매수가 매수를 부른 거죠. 매수가 매수를 부른 거예요. 어느 쪽에서 지금 이거는 누구도 다 알고 있죠. 결론은 다 알고 있어요.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걸.
결국엔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수익률 게임으로 다른 종목들의 돈이 뭐 묶여 있고 개인으로 얘기하면 이걸 먼저 사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매매하자라고 했는데 보고 있던 종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이제 매수가 매수를 부른 거죠. 그냥 지금 담아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일단 기준 양봉을 세웠고요. 이거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해운주, 뭐 BDI 지수 이런 부분에 뭘 갖다 붙이던지 어쨌든 간에 글로비스는 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이거를 이제 그 추천 종목으로 좀 올려놓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또 다른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해야 돼서 일단은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내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 노란 톡방에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보유하고 좀 지켜보자. 이제 지금 박스권 뚫고 신호가 나왔으니까 예전에 현대차 올라가는 모습도 한번 보면 그냥 보면은 이런 지루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이제 자리에 있다가 올라갈 때 또 이제 그 단기간에 이렇게 지금 쫙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하니까요. 일단은 조금 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리셨으면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갈 때 보면 장기간에 이렇게 지루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그냥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 또 이런 어떤 레벨업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클래시스라는 종목 예전에 제가 네. 추천을 했다가 이것도 이제 그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계속 이거를 다른 종목들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갖고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걸 좀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들고 있는데 이 올라올 때 최근에 올라올 때 이렇게 올려서 레벨업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레벨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한번 올랐을 때 기준 양봉 세워놓고 이렇게 조금씩 쉬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글로비스 좀 일단 들고 조금 보유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한 종목으로는 KCTC라는 종목이 있어요. KCTC라는 네. 종목이 이게 원래 쿠팡 관련주죠. 이게 지금 쿠팡 관련주로 움직이는 건지 물류 관련주로 움직이는 건지 사실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똑같은 물류 관련주가 있죠. 근데 똑같이 이게 그 물류 관련주라는 것 자체가 쿠팡 관련주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물류 관련주의 흐름이 좋을 때 이게 움직이면 이게 쿠팡 관련주로 움직이는지 물류 관련주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고 앞전에 손을 타놓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무너지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자리에 있어요. 근데 신규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평상시에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2~30만 정도 수준인데 지금 얼마 전에 3,7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이후에 600만 주, 400만 주, 800만 주로 계속적으로 좀 붙잡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이번 구간에서 조금 기다려보고 참아보면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방이라는 종목도 같이 물류 관련주죠. 이것도 오늘 같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항상 대선 때 이 물류 관련주들이 항만의 어떤 부분, 뭐 열차 페리, 뭐 항만, 뭐 그 러시아와의 예전 그 열차 페리, 열차를 배에다 실어갖고 그냥 그대로 가서 열차를 내리면 거기서 이제 그 뭐 대륙을 운행하는 뭐 이런 어떤 공약들도 나오면서 약간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요.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서울식품이 같이 올랐거든요. 서울식품이 좀 같이 올랐어요. 서울식품이 같이 올라오면서 이게 쿠팡 관련주들의 어떤 대반등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꼭 쿠팡이 아니어도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무너지지 않는 모습으로 자리가 있다가 대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다른 어떤 요인으로 붙여갖고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쿠팡 관련주 중에 이제 그 포함됐던 동방, KCTC 그리고 그런 어떤 물류 관련주, 해운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다. 그리고 서울식품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움직였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번 구간에서 좀 손해 없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의 흐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오늘 BDI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운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페노션이 급등을 했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운임 상승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승했던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물류 관련주들까지도 대응 전략,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카카오TV 또 네이버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